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이곳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빠른 실행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양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필라델피아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발상지로 꼽히며 미군 조선소가 최초로 들어섰던 필라델피아.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8,500톤급 선박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사관생도 훈련용 선박으로 비상시엔 재난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선입니다. 우리 기업이 지난해 말 미국 현지 조선소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뒤 처음으로 내놓은 선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이 선박의 명명식을 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속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며 세계 최고의 우리 조선업 기술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라고 명명된 선박은 한 척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0억 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중국의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준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가 프로젝트를 앞세워 관세 협상에서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은 역시 조선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제조업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 의원은 친윤계의 핵심 인사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대 대선의 자금 수사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사무실을 향해 걸어옵니다. 권 의원은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특검팀을 비난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20대 대선을 2달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실로 가던 중 이 질문이 나오자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 말고도 권 의원이 2022년 2월과 3월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5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과 통일교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찐윤으로 불릴 만큼 권 의원이 친윤석열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는 특검이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건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거라며
유감을 표한 겁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각각 168표, 166표의 반대표를 받았습니다. 이상현 교수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성향 교수단체에 참여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를 변호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한 뒤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권위를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일명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두 후보에 대해 헌법적 가치에 따른 보호기관인 인권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논란 인사들을 추천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논란이 된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철수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위 전체 회의 등 나머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UFS 한미 연합연습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야외 도하 훈련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구상은 허망한 망상이라고 다시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없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는 모습인데 어떤 의도일지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 위에 띄운 장비의 덮개를 열자 폭 8m의 교량이 나타납니다. 곧이어 한국군의 리본 부교와 미군의 개량형 전술 부교가 하나하나 연결됩니다. 순식간에 280m 길이의 임시 교량이 완성되고 한미 양국의 장갑차가 남한강을 건넙니다. UFS 한미 연합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병 협동 도하 훈련으로 특히 올해는 양국군의 정비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Today's training highlights the U.S.-ROCA relationship and the strengthening of our alliance. This wet gap crossing is one of the most complex engineering missions. 한미 정상회담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 노출 없이 마무리된 직후 대규모 합동 야외 훈련이 공개된 겁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거세게 반발해온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강연에서 한 이 발언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는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모독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선자, 대결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핵 개발 중단과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구상도 허망한 망상이자 천진한 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국에게는 굉장히 공세적 비난을 하고 좀 더 공간을 두고 보려고 하는 그런 이중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속여 취업한 뒤 자산을 빼앗아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악성 허위 사실 등을 올리면서 지우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이른바 수용소방이라는 게 있죠. MBC 보도로 실태가 알려진 뒤 경찰이 최근 운영자 한 명을 구속하고 공범들을 쫓고 있는데
이 독버섯처럼 수용 소방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도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화방에 누군가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텔레그램 수용 소방. 피해자들은 난데없는 성희롱 전화에 시달렸고 삭제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조금 올린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내고 하기는 좀 힘들고 금액도 크다 보니까. 지난 5월 MBC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최근 수용소 운영자 한 명을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운영자는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17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용소입니다.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거주지, SNS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19살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학력을 조롱합니다. 거의 모두 허위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최근 석 달간 161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딥니다. 지난 6월 한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이런 답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연락도 안 될 뿐더러 솔직히 이건 찾기가 힘들다.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진정을 받은 경찰은 수용소방 텔레그램 주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독자는 12,00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잘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더 올라올까? 얘네가 뭐라고 더 말을 하고 나니까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MBC가 추가로 확인한 수용소는 모두 14곳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거를 보면서 뒤에서 웃고 떠들고 할 거를 생각하면 일단 수치심도 들고. 이런 수용소 14곳에는 줄잡아 14만 7천여 명이 참여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